지금 별의 생성이거든. 별이라는 게 영어로 스타지 스타. 그러니까 뭐라고? 스스로 타는 놈. 그러니까 정확히 과학적인 언어로 얘기했을 때 지구는 어떻다? 지구는 별이 아니다. 물론 국어 사전적으로는 지구는 별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과학적 의미로 지구는 별이 아니다. 별이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타는 놈, 즉 핵융합 반응을 하는 녀석이야.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건데 지금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지? 얼핏 설명은 해줬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날 거야. 그러니까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을 수축하는 힘,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고 이 녀석과 반대되는 힘이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 압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부 압력이라고는 할 거야.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힘의 근본이 핵융합 에너지야.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반응. 뭐 수소일 수도 있고 다른 녀석일 수도 있고 주기율표성이 여러 녀석일 수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도 뭔가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잖아. 근데 주야 주. 주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뭔가 되게 많이 있는 거지. 그 많다 이거잖아 주로. 그러니까 보통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태양 같은 놈이다. 뭐 태양 같은 놈. like 태양, like sun, 뭐 태양 같은 놈이다. 태양이 그러니까 주기율성이다. 그리고 별의 인상이 대부분에 사는 거를 주기율성으로 산다. 뭐 요딴 것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들어가자 이거야. 핵융합 반응 에너지라는 거는 핵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E는 mc 제곱에서 보통 빅뱅은 에너지에서 물질로 만들어진 요 과정이 빅뱅에서 많이 일어났었잖아. 근데 이게 아니고 핵융합 반응은 보통 물질을 소모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 보통 이게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거든.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력이 센 폭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단연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해. 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파괴력이 강한 핵반응을 가지고 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인데 그게 바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폭탄이 지금 계속 1초당 터지고 있는 게 지금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네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어차피 이런 거는 그냥 개요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거는 이게 처음에 가닥이 두 가지 갈림길이 나와. 갈림길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갈림길이 뭐냐면 너는 태양의 곱하기 질량이 10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가? 질량 가지고 처음에 싸워. 태양이 10배 이상 있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같은 놈의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않냐? 약간 금수저, 흑수저하고 인생 살아가는 길이 좀 다르잖아.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 흑수저라고 얘기하지 말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금수저는 아니잖아. 뭐 집에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한 뭐 10조 가지고 있다. 아니 1조 가지고 있다. 뭐 삼성에 있는 이재용, 이건희 그쪽 삼성가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 돈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미친 듯이 굉장히 근면 성실하게 쓰더라도 돈이 어떻게 된다? 내가 그냥 내 통장에 꼽히는 돈이 내가 쓰는 돈보다 많은 사람들. 정말 근면성실하게 내가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더라도 진짜 내 통장에는 돈이 증가된다. 상상이 안 되지. 그런 삶은. 나도 상상이 안 돼. 그런 삶의 인생과 글쎄 우리처럼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벌면 또 딱 맞게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못 사는 사람도 있지. 근면성실하게 일해도 풀칠도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삶이 다르듯이 별에도 인생 삶이 달라. 그러니까 태양이 10배 되는 질량 가지고 있는 얘기. 이 녀석들의 인생 테크트리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처음엔 이 별이 생성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운이라는 게 있어. 성운이라는 거는 뭐 성간 물질이라는 것들이 뭉쳐 있는 거야. 성간 물질. 그냥 별 성자의 사이가 아니야. 별들 사이에 그냥 찌꺼기나 먼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녀석들이 중력에 의해서 지들끼리 점점점 뭉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점점 구심점을 찾아서 약간씩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정도. 이때 들어간 힘이 중력 수축 에너지지. 중력이 들어가. 근데 봐봐. 중력이 조금 한 점으로 약간 좀 집중되기 시작하면 약간 중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중간에 어떻게 돼? 좀 많이 줄어들었지. 온도가 어떻게 되니? 온도가 증가하지. 온도가 증가하면 이때 그냥 온도가 증가하니까 뭐가 나는 거야? 빛이 날 수 있지. 열과 빛이 날 거 아니야. 열과 빛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원시성이라고 해요. 원시별. 원시별이라고도 하고 원시성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참고로 핵융합 반응은 아니야. 핵융합 반응은 시작 안 했어. 반응을 시작 안 한. 그냥 순수하게 열이 높아져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좀 더 많이 수축이 좀 더 많이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중심적으로 수축이 좀 많이 됐어. 그러면 중심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 어이구. 자, 중심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온도가 약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 1000만 켈빈 온도 정도까지 중심 온도가 올라가잖아.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구성 중에서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니?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였지, 선호야? 수소와 헬륨의 비가 몇 대 몇이었다? 이런 거 알아야 된다 했잖아. 3대 3대. 그러니까 기본 우주. 자, 빅뱅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빅뱅에서 시작을 해서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만큼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 가장 많은 원소가 바로 수소라는 거지. 그냥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손 뻗어서 그냥 잡히면 다 수소야.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나머지는 별로 없어. 그러면 중심에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4개의 수소가 약간 얘네들이 합치기 시작해. 융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신을 하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 4개의 수소란 건 양성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4개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렇게 합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빅뱅에서 빅뱅에서 일어났지. 빅뱅에서 일어나는 거는 양성자고 중성자고 부딪혀가지고 헬륨이 생성됐다. 이 과정이 있었잖아. 이 과정하고 참고로 다른 거야. 이거 완전히 다르다. 별에서 생성되는 거 좀 다른 거야. 그럼 이건 어쨌든 이건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구분만 하자. 차이 구분만 하자.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건데 수소라는 녀석의 질량이 약 한 1.001이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잘 못하겠다만. 근데 이 녀석이 4개라고 치자. 4개라고 치면 곱하기 4개면 질량이 4.004가 돼야 되잖아. 근데 헬륨 원자 핵을 보니까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을 보면 4.001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0.003g이 없어졌지. 이거 소실됐잖아. 그럼 소실됐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뭘로 변했다? 에너지로 변신했구나. 이는 mc제곱 우리가 배웠잖아. 이는 mc제곱. 즉 질량이 없어져서 에너지가 됐구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때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뿐만이 아니라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기율표 기억날 거야. 주기율표에서 수, 해, 리, 배. 자 보자. 이거 적어볼게. 이따가 뒤에 가서 우선 적어줄게. 이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까지 가고 철보다 무거운 놈들이 쭉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봐봐. 헬륨, 수소에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통 여기서는 헬륨이 2군데서 만들어진다 했지. 빅뱅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했잖아. 지금 얘기하는 건 별의 진화 과정에서야. 그럼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철까지 별의 진화 과정이 우주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헬륨이 다 반응하면 탄소나 또 얘네들도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질 때는 계속 질량이 감소하게 돼. 그 질량이 감소한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런 기본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요 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해. 이 녀석의 이름을 이때 시작했다. 핵융합 반응을 시작했으면 주계열성. 열성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이건 뭐하고 같다? 태양하고 좀 비슷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참고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이 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지. 자, 내가 좀 지저분하게 쓰긴 했는데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을 조금 확대시켜 볼게. 아까 녀석이 뭐 지금 커진 건 아니야. 아직까지 별이 커진 건 아니야. 중심에 수소에서부터 헬륨으로 변했는데 수소를 전부 다 고갈시켜 버렸어. 자, 수소를 고갈시켜 버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 보자. 아직은 주기열성 단계라고 볼게. 주기열성을 먼저 그려주고 있다가 내가 봐줄게. 주기열성이면 자, 중력이 이렇게 수축되는 에너지가 있었어. 중력이 수축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부 압력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 풍선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풍선도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내부 압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풍선의 크기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약간 풍선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봐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게 주기율성의 핵이야. 그럼 이 내부 압력의 근원이 뭐라고? 핵융합 반응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중심의 수소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헬륨밖에 안 남았어. 수소가 고갈돼 버렸어. 근데 아직 밖에는 수소지. 밖에는 아직 수소야. 그런데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아까 1000만 켈빈 온도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중심부가 수축을 하기 시작해. 왜? 내부 압력이 안 생겼잖아. 이제 내부 압력이 안 생기잖아. 이제 핵융합 반응을 못 하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지? 핵융합 반응을 못 하니까 잠깐만 있어봐. 핵융합 반응을 못 하니까 수축되기 시작하면서 중력 때문에 좀 더 작아지기 시작해. 그럼 헬륨이 작아지니까. 자, 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 점으로 수축돼서 작아지기 시작하는 온도는 어떻게 되니? 내부 온도는? 선호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너희를 생각해보자. 너희 반에 한 30명 있는데 30명이 지금 네 방에 해당되는 너희 독서실 한 방에 해당되는 곳에 30명을 다 갖다 넣었어, 여름에. 온도가 어떻게 되니? 뜨거워지지? 응, 마찬가지야. 헬륨밖에 없지만 이 녀석이 점점점 수축되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증가해. 내부 온도가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내부 온도가 증가해서 약 한 1억 도까지 증가하잖아. 1억 켈빈 온도까지 증가하면 헬륨이 융합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1억 도까지 자 중심 온도가 1억 도가 된다는 얘기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 주변의 온도도 증가하지 않을까? 주변의 온도도 증가하지 않니? 중심이 1억 도니 주변은 1000만 켈빈 되는 것들이 넘잖아. 그러면 아까는 중심에서밖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는데 이 주변부를 좀 단어를 다시 써볼게. 요 주변부의 온도도 1000만 켈빈 온도보다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주변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주변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 중심부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중심부에서는 헬륨에서부터 탄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럼 네, 수소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하는 건 좀 오래 갈 수 있거든. 천천히 가는 반응인데 헬륨에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짧게 일어나는 반응이야. 순식간에 팍팍팍팍 넘어가. 그 다음에 그럼 역시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게 돼. 여러 번 거치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렇게 되면서 바깥에는 자 수소와 헬륨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녀석이 또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별의 크기가 커져. 그래서 이걸 주기활성이라고 안 하고 거성이라고 해. 보통 지금 태양보다 10배 있는 건 초거성이라고 얘기해. 왜? 수소와 헬륨에 의해서 바깥 부분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이 녀석들의 팽창하는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별 자체가 커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줄게. 다시 그려주면 중심부에는 헬륨에서 탄소나 질소나 산소가 만들어지고 요 바깥에서는 수소에서부터 헬륨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생기고 아직 그 바깥쪽에는 아직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데 중심에 얘네들에 의해서 또는 얘네들에 의해서 이 내부 바깥으로 나가는 반응 자체가 커져버리잖아. 커져버리니까 이 별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크기가 커져. 그래서 이걸 거성이라고 한다. 보통 태양보다 10배 크면 초거성이라고 하고 태양 정도 되는 별은 겨성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자, 그럼 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헬륨도 언젠가 고갈되겠지. 헬륨이 고갈되면 그럼 역시 또 같은 과정 중간에 또 수축하게 돼. 그럼 여러 과정들이 있게 돼. 그럼 그러다가 보면은 여기서 뭐 탄소에서부터 뭐 그 다음에서 뭐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해. 뭐 그다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맨 마지막에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져. 그러니까 중심에 철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주기율표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껍데기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는 수소에서 헬륨 이렇게 일어나겠고 점점점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늘 좀 이쁘게 그리면 더 좋았을 텐데 과학의 힘을 빌리자.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있는데
중심에 철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자, 저저저저저 수소에서 헬륨이 만들어졌어. 근데 철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야. 철의 핵융합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별의 크기로 인해서 열이 생성되는 열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못 하게 돼. 그럼 얘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 해. 자, 생각해봐. 태양보다 10배 되는 별이니까 중력이 얼마나 크겠냐. 이때까지는 그 큰 중력이 있다 치더라도 내부 압력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막았잖아. 이게 평행하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중력만 존재해 이제는. 중력이 있고 중심에서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철이 딱 만들어지니까 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파워. 나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해. 자, 생각해봐라. 엄청나게 큰 중력이 있는데 중심에서 갑자기 버티는 힘을 갑자기 없애버렸대. 어떻게 되겠니? 빵 터지겠지.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펑.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 폭발할 때 뭐가 생긴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별거 없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후에 생기는 별의 일생 세 가지가 나뉘는데 바로 두 가지가 있다. 중성자별. 중성자별이 생기던가 또는 블랙홀이 생기던가.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뭔지 솔직히 시험에 잘 안 나와. 약간 별의 질량이 좀 더 크면 블랙홀이 되는 거고 질량이 좀 더 적으면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 양성자의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근데 중력이 너무 세니까 이걸 잡아당기는 별. 이게 바로 블랙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는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돌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 무시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성자별이고 블랙홀은 뭐 너도 알다시피 그냥 그런 별. 뭐또 이렇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별의 일생이야. 근데 이 녀석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거든. 지금 위에 주기율표에서 우리도 알다시피 수소에서 헬륨 이건 보통 빅뱅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이후의 원소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럼 헬륨에서부터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즉 주기율선에서부터 초거성, 적색 초거성, 초신성 폭발 직전까지 만들어졌지.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겼어? 이때는 초신성 폭발 그 순간에 생성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중심인 거야. 쌤,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한번 보자. 문제에서 진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거야.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보면 태양보다 10배 되는 별 같은 경우 봐봐. 태양보다 10배 되는 별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해서 철까지 돼. 어쨌든 중력 수축돼서 헬륨이 융합되고 또 중력 수축돼서 그 다음 쭉쭉쭉쭉쭉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철까지 된단 말이야. 근데 철은 되게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엔 철이 있고 바깥에 헬륨.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수소에서 헬륨이 일어났지만 점점점 바깥으로 밀리면서 새로운 융합 반응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근데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의 간격 같은 거 온도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안 다뤄. 패턴만 이해하자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수소에서 헬륨이 되고 헬륨에서 탄소까지는 알아야 돼.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고 헬륨에서 탄소까지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러다가 그 다음 어느 순간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철이 된다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됐을 때 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갑자기 금이나 구리나 우라늄 같은 거는 순식간에 뻥 터져버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이게 내용이 다야. 근데 나 그림에서 보면 봐봐. 너가 봤을 때 얘가 심하게 터진 것 같니? 얘가 심하게 터진 것 같니? 위에 게 엄청 심하게 터져 보이니? 밑에 게 좀 심하게 터져 보이니? 밑에 게 좀 더 심하게 터진 것 같지 않냐? 위에 거는 좀 푸시시 천천히 터지는 거야. 태양 같은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태양보다 10배 되는 놈들이 좀 그리고 수명은 좀 짧아. 이런 거지. 보통 우리가 흔히 위인 전기에서 읽는 사람들 좀 그 사람들은 좀 굵게 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굵게 다음에 앞에 나오는 말이 뭐야? 짧고 굵게지.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을 하는 놈들 아까 태양보다 10배 되는 놈들은 우선 이 녀석들은 삶이 짧아. 짧고 굵어. 근데 태양 정도 되는 놈들은 가늘고 길어. 물론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짧고 굵게 사는 건 인생이 좀 글쎄 인생이 좋은지 모르겠네. 어쨌든 태양 정도 되는 놈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야. 나머지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지금 대충 설명해 준 거고
별의 내부에서 내부 압력하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별의 크기가 일정된다. 별의 일생 대부분 주기열성이 된다. 질량이 감소해가지고 에너지로 된다. 뭐 요딴 얘기들이야.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가 돼야 이제부터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앞에서 내가 다 얘기했던 것들 네가 지금 딱 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그럼 태양 정도 되는 녀석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태양 정도 되는 별. 태양 정도 되는 별. 좋아. 그럼 이제는 좀 한 태양 정도 되는 별을 해보자. 태양이요? 자, 보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성운이 있어, 성운. 성운이란 건 별구름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성간물질이 점점점 모인 건 성운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 똑같아. 앞부분은 완전 똑같다. 이 성운들이 어떻게 된다? 뭉쳐서 중심이 이렇게 원시별이 되는 거야. 원시별. 원시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아직은 중심이 어떻다? 중심이 1000만 켈빈 온도는 안 됐어. 1000만 켈빈 온도가 안 돼도 빛날 수는 있잖아. 그냥 불 붙으면 빛나듯이. 그냥 이게 열에 의해서 이게 빛은 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핵융합 반응은 아니야. 핵융합 반응은 아직 안 한 거야. 아직 1000만 켈빈은 도달이 안 된 건데, 근데 이 녀석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또 수축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중심부가 어떻게 된다?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다 이거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소에서부터 헬륨으로 융합 반응하면서 이때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이거지. 질량이 소실되고. 그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해. 이 녀석도 똑같이 주계열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요거는 태양 같은 놈이지. 태양. 그러니까 그냥 태양이야. 딱 치고 태양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주계열성이 인생이 거의 대부분 산다고 얘기했지. 태양의 수명이 약 50억 년. 지금까지 50억 년 살았다고 앞으로 50억 년 살 거라고 얘기하거든. 진짜 짧고 굵게 살지. 우주의 역사가 글쎄 지금 138억 년이라고 하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의 역사의 절반을 살았잖아. 저 새끼 되게 길게 사는 놈이야. 그런데 그럼 이 녀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기율성에서 중심부의 수소를 다 썼어. 똑같아. 그 다음 과정도 거의 뭐 흡사해. 거성이 돼. 거성. 이 녀석이 거성이 되는데 이왕이면 좀 이쁘게 쓰자. 자, 거성이 좀 크게 그리자. 거성이 되는데 중심부에서는 어떻게 된다? 중심부에서는 수소에서부터 헬륨으로 되지. 그 다음에 중심부는 헬륨이지. 참 미안하다. 중심부는 수소가 없잖아. 수소가 없어가지고 헬륨에서부터 탄소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 다음에 주변에는 어떻게 된다? 주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먼저 이해가지. 중심에는 약 1억 켈빈 온도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주변에서는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니까 아까 중심에서밖에 안 일어났던 반응이 주변에도 일어난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별이 커진다. 이걸 거성이라고 한다. 거성이라고 하고 그럼 그 다음 반응까지도 가야 돼. 근데 얘가 별의 질량이 봐봐. 중심 온도가 실질적으로 아까 봐. 이게 헬륨에서 탄소까지 일어나려고 하면 1000만 켈빈 1억이라고 필요했잖아. 그 다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점점점 온도가 1억, 2억, 10억 막 20억 이렇게 올라가거든. 온도가 필요 온도가 많아. 그 다음 융합 반응 하려면 온도가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런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갈 수 있는 온도,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크지. 질량이 많으니까 양이 많잖아. 야, 예를 들어서 여름에 30명이 지금 그 방에 모였을 때랑 200명이 그 방에 모였을 때랑 중심에 있는 놈이 온도는 200명이 더 높을 거 아니야. 질량이 크면 그만큼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높단 말이야. 지금 태양밖에 안 돼. 태양은 그 정도까지 질량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되냐면 수소에서 헬륨까지도 가능해. 이게 1000만 켈빈 온도라서 가능해. 근데 헬륨에서 탄소까지도 뭐 이것도 한 1억 켈빈 온도니까 가능해. 이까진 가능한데 그 다음 탄소에서부터 뭐 다른 녀석을 만들려고 하는 온도의 도달은 불가능해. 여기까지는 불가능한 거야. 철까지 못 가 그래서. 보통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봐봐. 이 녀석을 그냥 그려볼게. 이 녀석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중심부에서 이제 탄소가 있어. 헬륨이 사라졌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이 다음 온도 도달하려고 수축할 거 아니야. 수축하려고 이 녀석이 작아져. 그럼 작아지면 여기 조금 약간 중심이 조금 더 작아졌어. 작아지면서 이 녀석은 아직 탄소로 구성되어 있잖아. 계속 더 온도가 올라가려고 계속 작아지고 있지만 네가 생각해봐라. 작아지지만 다음 온도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핵융합 반응 못하지.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되니? 주변에서는 아직 수소에서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주변은 팽창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중심은 어떻게 되니? 중심은 지금 모여들고 있지. 수축하고 있잖아. 그럼 분리가 일어나.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냐면
중심에서는 이렇게 탄소에 의한 백색 외성이라는 게 생기고, 백색 외성이 이 글자가 아닐 것 같은데, 백색 외성이 생기고, 백색 외성이라는 게 백색 외성이 별거 없다. 너 혹시 둘리 봤니? 만화 영화? 둘리에 보면은 저기 둘리 만화 영화에 봤을 때는 별 타고 다른 별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그런 행성을 발견하러 간다. 그런 시리즈 본 적 있어? 백색 외성의 다이아몬드 별이야. 무슨 말? 진짜야? 백색 외성은 다이아몬드 덩어리야.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 탄소인데 다이아몬드는 뭐야? 고압축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수축될 만큼 수축됐기 때문에 고압축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백색 외성은 거의 다 다이아몬드일 거야. 우리가 거기 가서 가져오면 다이아몬드 가져올 수 있어. 그런데 가서 나올 수도 없을 거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 백색 외성이 갔을 때는 탄소 덩어리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을 건데, 근데 주변에 바깥 부분에 어떻게 바깥 부분을 팽창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럼 대기층은 바깥으로 흉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깥에 있는 걸 행성상성운이라고 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녀석의 별의 인생은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보여줬던 요 그림인 거야. 중심부에는 백색 외성이라는 게 있어. 백색 외성에 즉 다이아몬드 별이 있단 말이야. 다이아몬드 별이 있고 바깥쪽에서는 푹 해서 밖으로 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꽝 터지는 거야. 꽝 터지는 거고, 얘는 중심부하고 바깥하고 그냥 분리가 서서히 퍽 하고 되는 거야.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인생은 약간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가 그냥 약간 좀 순탄하면서 흉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 과정에서 보면 수소에서부터 헬륨까지는 간단 말이야. 수소에서부터 헬륨까지는 가는데 헬륨에서 탄소나 산소까지는 가. 근데 그 다음을 못 가. 그 다음을 못 가서 어떻게 된다? 중심부에서는 이제 탄소 핵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는 요건 아니구나. 중심부는 어떻게 된다? 핵융합 반응을 멈춰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퍽 터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이게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인생의 끝이야.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내가 태양의 10배 되는 녀석을 먼저 보여준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 양은 좀 적지는 않을걸? 지금 내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거든? 여기까지 설명해주면 오늘 끝나기는 하는데 하고 싶어? 이거 좀 쉴까? 지금 있는 과정을 내가 너한테 보내주긴 할 건데